안녕하세요. 마인드 수학 이유정 선생님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수학 문제집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이제 골랐으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표 세우는 거라든지 그걸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계획표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 문제집 푸는 걸 제대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수학 문제집을 열었어요. 그랬을 때 해야 할 일은 적절한 분량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목차를 이용해서 이 이용에 해당하는 일일 분량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거부터 하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에 해당하는 거를 적절하게 1일 분량 나누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수학 1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하는 페이지가 한 12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집에서 얘기해 준 게 선생님이 딱 얘기하고 싶은 관점이어서 소개합니다. 뒷장을 보니까 1일 학습 계획표라고 해서 18일 동안 학습을 얼마 정도 하면 됩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겠죠.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그럼 여름방학이라고 치면 여름방학에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보통은 여름방학이 3주 정도 될 거기 때문에 3주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쉰다고 생각하고 6일만 공부를 하겠다던가 아니면 몇 시간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다던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본인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1시간 동안 몇 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지가 가늠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시간을 공부하겠다. 그럼 5시간 동안 나는 수학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더라 라는 그 기준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이 문제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총 18일이라고 나온 이유가 120페이지까지 하루에 5페이지 정도는 풀 거야 라는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만의 이제 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전체 예를 들어서 120이면 120페이지 나누기 지금 18일 동안 하면 한가에 얼마만큼 풀겠다. 3주 동안이면 얼마만큼 하겠다. 여름방학 2주 동안에 얼마만큼 풀겠다를 해서 나누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예라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분량이 정해졌으면 정확한 계획표를 세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워서 본인이 하루의 분량을 성공을 했는지 못했는지 반성도 좀 하시는 게 좋고 때로서는 했는데 생각 외로 못했다. 아니 오늘 갑자기 무슨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자기 아팠을 수도 있고 생각 외로 약속이 잡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해당한 돌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그 돌발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조차도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기계적으로 공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적절하게 탄력 있게 조절하는 일까지도 수험생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 5일에서부터 6일까지 공부한다. 라는 걸 보통 이제 세우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정도는 그 나머지 5일에서 6일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못했을 시 비상시 상황으로 남겨두는 게 좀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 지금 계획표 세우는 건 보통 5일에서 6일 공부한다고 치셨으면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동안 공부하겠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계획표를 세울 때의 시간보다는 양을 기준으로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의 분량을 얼마만큼 끝내는 게 반드시 같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없을 수 있어요. 3시간 동안 공부하더라도 20문제밖에 못 풀 수도 있고 3시간 동안 공부했을 때 300문제를 풀 수도 있고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 같은 분량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아까 1일 분량을 재었지만 그 분량만큼 빨리 끝냈을 때 혹은 못 끝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오늘 내가 생각한 계획한 양은 3시간 동안 100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생각 외로 예를 들어 70문제밖에 못 풀었다. 그러면 그 30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날 풀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날 30문제를 한꺼번에 더 풀려면 최소한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그만큼 공부를 더 할 만큼 여러 가지 스케줄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제일 주는 팁 중에 하나는 그거를 분할해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오늘 30문제를 못 푼 걸 갖다가 다시
내일 당장 30문제를 풀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3문제 혹은 5문제씩 나누어서 내일 조금, 내일 모레 조금 이렇게 나누면 지금 했었던 그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본인들이 지레 포기하지 않고 오늘 지키지 못해서 이거 너무 많아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다 완수할 수 있게끔 여름방학부터 한번 실천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수학문제집 다회독 활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다회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 번 풀겠다는 얘기예요. 수학 문제 한 번 푼다고 머리에 남지 않는 거 당신들도 알 거예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한 번 오다노트 한다고 해서 그 머리에 남던가요? 네, 100% 다 남지 않는다는 거 선생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19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다회독이 무엇일까? 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거의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대로 다회독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집 푸는 방법부터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직접 푼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샘플로 보여주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킹을 어떻게 해요? 색깔별로 하이라이팅을 다르게 치고 있죠. 네,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의미가 있어요. 하는 거가 선생님의 관점을 얘기로 들면 이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다. 관점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힌트 삼아 써놓은 거고 굉장히 자주 빈출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기보다 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되는 문제구나. 아니면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구나. 학생들이 푸는데 관점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체킹해 놓은 건데 본인은 본인만의 이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건 실수했던 문제야. 그래서 오답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거가 중간에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둔다든가 이거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끝까지 풀어내지는 못했어. 그래서 중간에 해당하는 거가 좀 필요한 거 도움이 질문을 했었다던가 이런 내용이었다던가 얘는 아예 어려워. 그래서 나는 아예 풀어내지를 못해서 다음부터 복습할 때는 얘를 주의하게 봐야 될 것들을 이제 선별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볼 때는 이걸 다 풀어봐야 본인이 이제 어디서 막히는 건지에 해당하는 거를 풀어낼 수 있기 거기 때문에 다 해야겠죠. 근데 이제 2회독을 할 때에는 체킹된 것 중에서 우선은 색깔이 체킹되어 있거나 별표라든지 본인만의 세모라든지 마킹이 있을 거니까 그 본인 마킹을 해놓은 문제들 위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만 선별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푸는 거가 이제 두 번째 작업인데 두 번째 작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꼭 색깔별 아니라 이거는 내가 요번에 두 번째를 푸니까 이번에는 막힘 없이 생각 특별한 도움 없이 정말 잘 풀었어 하는 문제들은 뭐 하면 있어요? 지워낼 수도 있어요. 연필로 하게 이제 표시내면 또 그런 것들이 장점이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별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에는 이제 마킹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했던 거는 굳이 많이 풀어보지 않아도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문제를 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 지금은 이제 하게 되면 정말로 어려웠던 거라던가 그럼에도 두 번이나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들 위주로 3회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이 핵심 힌트를 전 과정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당하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적어두면 문제를 풀 때는 안 보고 풀다가 이제 전 과정이 아니라 힌트를 갖다 보고 했을 때 본인한테 굉장히 실마리를 주니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연습할 수 있어요. 제가 다회독할 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접근법을 연습하는 거지 풀이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고하는 거가 제가 굳이 지금 적어놓지 않고 깨끗하게 푸는 이유도 뭐냐? 예전에 풀었었던 걸 어떻게 풀었는지 그 방법을 기억해내라고 지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매번 새로운 방법 혹은 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어느 날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19년 공부하는 동안 그거는 장담컨대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게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풀이 방법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에 대한 관점이 좋을 때 선생님이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맞다 틀리다 그것만 표시할 게 아니라 맞은 문제면 이거는 맞았는데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까? 라고 해설지도 가끔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해설지를 읽어봤을 때 출제자 선생님들이 그거를 문제를 내신 선생님들의 분명히 풀이법 중에 더 좋은 방법, 쇼컷으로 풀어낼 수, 지름길로 풀어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을 거기라서 맞은 문제라도 그런 게 존재한다고 치면 써 놓으시고, 혹은 그런 문제도 오답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오답을 할 것인가는 다음 편에 같이 이어질게요. 오늘은 그래서 요거의 다회독하는 방법을 위주로 지금 함께 말해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어떻게 다회독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건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색깔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마크를 이용하든지 해서 여러 번 보기 위해서 깨끗하게 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풀이를 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 번 하는 이유, 연습하는 이유는 접근법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붙였던 포스트잇을 다 떼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 보듯이 새 문제집을 풀듯이 항상 매번 새로운 접근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의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풀더라? 라는 걸 갖다가 처음 푸는 마음처럼 연습하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오답 노트하고 몇 번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적당한지 우선은 1회독 해보시면 이것이 어느 정도에서 잊어버리는지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다음 시간에 마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을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